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대북 제재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안보리에서 어떤 새로운 방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영태 YTN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전격적으로 북한이 감행한 5차 핵실험. 네. 이제까지 실험 가운데 가장 폭발력이 컸던 최대 규모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이제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뭐 이제 4차 핵실험까지 소위 위력 자체는 가장 크게 일단 나타나는 것이 한 6에서 7킬로톤 정도로 일단 밝혀졌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거의 뭐 2배 수준의 킬로톤을 위력을 보일 정도로 강력해졌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뭐 공식적으로는 지금 한 10킬로톤 정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이 이제 이 지하 핵실험을 하고 있는 만큼 그 내부의 시설 자체가 구체적으로 잘 밝혀지지 있지 않겠다는 전제를 해봤을 때, 그러면 거기서 내부적으로 이 지진파라든가 이런 것을 완충할 수 있는 그것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보였을 가능성도 사실 있겠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핵실험한 장소가 함경북도 이제 길쭉은 풍계리다 보니까 중국과 접경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훈춘 N지에서도 이제 진동이 느껴져서 그 중국 주민들도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실험의 위력이 이제 접경 지역까지 좀 감지될 정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접경 지역까지 감지될 정도다 하는 건 지난 4차 핵실험 때도 그런 정도의 감지를 했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고요. 그러나 어떻든 북한이 10킬로톤에 준하는 그런 위력을 보인 그런 핵실험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도 경험한 바가 사실 있죠. 뭐 비슷한 위력은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이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폭 그 수준이 사실은 한 10킬로톤에서 한 17, 18, 한 20킬로톤 정도 간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번 경우도 10킬로톤이 우리가 뭐 단지 감지한 수준이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한 17에서 20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봤을 때 거의 나가사키 수준의 원폭 위력을 보였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자, 어제가 이제 9월 9일이었습니다. 이 9.9절은 이제 북한의 이제 정권 수립 기념일인데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오전 9시 반쯤에 이제 인공 지진이 감지가 됐는데 평양 시각으로는 이제 오전 9시다 보니까 9월 9일 오전 9시에 김정은이 의도적으로 이 시기를 맞춰서 지금 5차 핵실험을 한 저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하죠. 사실은 뭐 4차 핵실험이라든가 3차 핵실험 역시도 뭐 김일성 생일이라든가 김정일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김정은 자신의 생일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은 또 노동절 뭐 이런 노동당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서 사실 이걸 함으로써 첫째 이런 핵실험을 하는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9.9절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는 개인 정권의 수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이 역시 이것을 세습하고 있는 이 북한 정권 자체를 보다도 그것을 강력하게 이것을 치장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은의 리더십으로 이래가지고 이번에 강력한 핵실험을 했다 하는 그런 것을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상징적으로도 상당히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였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동안 이제 4차례 핵실험은 이제 거의 한 3년이나 4년 주기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1차 핵실험 200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지금 4차와 5차 핵실험의 어떤 사이는 8달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8달밖에 되지 않은데 추가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어떤 지금 핵 소형화, 경량화 기술이 빨라지고 있다. 또 이렇게 빠르게 지금 이 핵실험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마 기술적으로 훨씬 더 발전시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북한이 이제 1차에서 2차, 3차, 4차 이래 오면서 보면은 거의 주기가 한 3, 4년 주기로 사실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우는 8개월로 이게 당겨졌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주기 간격을 그렇게 간격을 둘 수밖에 없었는 것은 아마도
이 핵실험을 해서 플루토늄을 했을 때 플루토늄의 생산량 자체가 상당히 제한돼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플루토늄의 양에 맞춰서 이런 주기를 하면서 뭔가 핵실험을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시위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8개월로 이래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플루토늄을 지속적으로 보다 더 정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라늄 탄으로 다시 바꿨을 경우에 고농축 우라늄 그렇죠. 네. 고농축 우라늄 탄으로 이래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우라늄 생산은 더 손쉽고 그리고 또 정상 그런 것이 또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소위 그 핵물질 이것이 어느 정도 많이 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핵물질만 있다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이것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발전됐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에 그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 실험은 핵탄두 폭발 실험이었다. 그리고 이 소형화, 다종화, 표준화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어떤 핵무기가 실전 배치를 좀 뭐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네.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화와 경량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직접 이제 핵 탄두 운반 수단인 그런 미사일에 장착해서 소위 뭐 ICBM이든 장거리든 아니면 뭐 무수단 혹은 그 스커드 로동 중거리, 단거리 이런 데 다 장착을 해서 뭔가 이게 자기들이 그 위력을 발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 사실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시 또 시사하는 것이 뭐냐. 이제까지 핵시험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소 기술이라든가 핵시험과 관련된 그런 것을 시위하는 실험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핵탄두 실험을 했다고 했죠. 핵탄두 실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그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앞으로 핵미사일 자체를 실전 배치할 수도 있다는 어떤 정도까지 이게 이제 발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빠르게 이렇게 핵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특히 이제 그 대북 제재 결의안 2275가 발효된 이후 6개월 동안에 무려 20여 발의 각종 다양한 유형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핵실험도 지금 올해 1월에 이어서 지금 또 9월에 바로 실행을 했는데 이러한 어떤 핵 도발로 북한이 얻고자 하는 이 최종 목표가 뭐라고 봐야 합니까? 물론 이제 북한이 그 핵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그 비대칭 전력 이것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군사적 목적이 뭐 1차적으로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참 여기에 더해서 북한은 소위 이제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미국을 어떤 억제할 수 있는 뭔가 이 수단이 필요로 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네. 바로 핵미사일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해서 소위 이제 남북한의 소위 한반도에 있어서 지금 뭔가 전략적 균형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미 동맹 관계 그리고 또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북한은 이 핵미사일 수단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군사적 목적들 그리고 예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시켜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군사적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바로 핵미사일을 가지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벌여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런 어떤 안보적 문제 해결. 그럼 여기에서 더 나간다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오래전부터 사실은 그 남북한에 걸려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소위 미국이라는 어떤 그런 걸림새가 사실 있다. 이 걸림새만 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쪽으로 그 대남 외교 혹은 외교적인 기본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그 북한의 이제 5차 핵실험이 있은 뒤에 반기문 이 유엔 사무총장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는데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북한의 도발을 비난한 것도 이제 이례적이고요. 또 오늘 새벽에 이제 긴급 안보리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김용수 뉴욕 특파원이 전해 주었듯이 지금 안보리 차원에서 새로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지난 2275 결의안과 달리 새로운 어떤 제재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역시 이 제재안은 역시 북한에 있어서 이거 핵실험을 하고 이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그 정권이 자기의 어떤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줄이 뭐냐? 이건 역시 자금이다. 그러면 이 자금줄을 차단하고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자체가 정권 자체가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체제 자금 자체를 마련하는 이런 어떤 자금줄 창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보다 더 그 봉쇄 자체를 다양화시켜서 그것을 실효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다 더 정교화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이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지금 중국하고 북한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석탄이라든가 이 그 천연자원 이런 것을 이제 수출해 가지고 뭔가 체제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270에 있어서는 하나의 서민들의 어떤 나름대로 그 유지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하는 어떤 석탄 수출이라든가 이런 건 막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풀어놓은 거죠. 그렇죠. 이런 네.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보다 더 조여 들어가는 그런 측면도 또 있지 않겠느냐. 뭐 등등 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역시 미국이 1대1 미국과 북한의 1대1의 어떤 제재, 소위 개인 제재 차원에 있어서 소위 북한과 거래하는 일체의 기업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것을 이제 소위 미국 자체에서 그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어떤 그것을 상당히 강화를 한다면은 오히려 그 자금줄을 조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중국 정부도 이제 북한의 5차의 핵실험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또 네. 궁색한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드 배치를 반대해 왔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5차 핵실험을 감행을 하다 보니까 앞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275 결의안이라는 게 비군사적인 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결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이 마련된다고 하면은 중국이 또 동참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이번 경우는 점차적으로 중국도 소위 국제적인 제재 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됩니다. 네. 사실은 이번에 사드 배치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에 이래 가서 한중 간의 정상회담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밝힌 것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만 없어진다면은 사드 배치를 할 필요도 없고 사드 배치를 우리가 중단한다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낸 바가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중국 역시도 이런 자기들의 안보의 어떤 위협 인식을 느끼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자산들을 이 한반도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사실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역시 북한의 핵이라든가 이런 걸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제재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이 손을 들게 만드는데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네. 그런 상황에 빠진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중국이 항시 이러한 어떤 핵 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예. 또 뒤로는 한편으로는 또 한반도 정세가 지금보다 더 긴장이 강화되거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네. 이런 꼭 단서 조항을 달아서 어떤 국제적으로 이 한미일이 주장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대북 제재에서 좀 한 발 좀 물러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뭐 우려하는 시선도 있던데요. 그런데 중국의 공식적인 메시지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이것을 주변국으로서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재하는 형태로 또 정권의 어떤 붕괴라든가 이런 것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제재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주변국을 사실은 붕괴시키는 데 참여하는 그런 꼴이 나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특히 육자회담의 필요성을 거론한다든가 이런 어떤 현상 유지적인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네. 되지요. 그러나 오히려 구체적인 어떤 차원에서 있으면 중국으로서도 사실 국제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어쩔 수 없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네. 이런 측면에서 실효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중국은 점차적으로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지만 또 이 대북 그렇죠.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어제 라오스 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이제 어제 저녁에 조기 귀국을 했는데
김정은의 정신 상태가 통제 불능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응,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북한의 핵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이번에 김정은의 정신 상태가 통제 불능 상태다. 이 발언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그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간에 여러 가지 그 핵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은 것은 좀 이성적인 이 판단, 정책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상호적인 어떤 그 대량 파괴 이런 어떤 균형에서 현상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에는 통제 불능의 어떤 그런 상황에 리더십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이성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서 하시라도 이것을 쓸 수도 있다는 그런 강력한 그 안보적 위협을 우리한테 시사해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여야가 없이 북한의 핵 위협 자체는 이것이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무슨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협상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담도 군사적으로도 실제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없이 그리고 온 국민은 여기에 대처해 가지고 상당히 그 긴밀한 태세 유지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뭐 북한이 이제 앞으로 또 이 뭐 휴전선 인근이나 서해상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이제 대비하겠다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자, 끝으로 말이죠. 이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 5차까지 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어떤 각종 다양한 또 이제 핵을 탑재하고 운반하는 이 탄도미사일 또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이렇게 계속 북한이 압박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계속 군사적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핵 도발을 하고 있는데 출구 전략, 뭔가 어떤 또 대화의 어떤 실마리를 통해서 출구 전략도 필요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 출구 전략이라고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현실적이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까지 소위 그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대화를 나름대로 대화 수단을 활용해서 뭔가 이 출구 전략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사실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그 대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가버렸을 때는 오히려 이제까지 제재라든가 모든 이런 것을 이런 것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바로 김정은 정권을 외부의 어떤 긴장을 조성해서 스스로의 어떤 그 내부적인 동력을 뭔가 똘똘 뭉치게 만드는 그럼으로써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기제로 활용하는 그런 결과밖에 오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으로서는 그 대화로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라든가 이 국제적인 제재 이런 것을 보다 더 강화해서 실효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런 것을 스스로가 좀 중단하거나 좀 억제하는 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